3-2 개념 두 번째 분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파트에서는 이게 마지막 파트고 약간 좀 어려운 파트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렵다기보다는 계산이에요. 계산이 좀 복잡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우선 삼포도라는 거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포도라는 건 뭐냐면 그냥 처음 듣는 표현이라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생각해 주면 돼요.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것, 수로 나타낸 값을 우리가 삼포도라고 하는데, 삼포도에는 표준 편차와 분산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돼요. 삼포도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그렇죠. 표준 편차와 분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우선 분산만 알고 있으면 표준 편차는 그냥 자연스럽게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표준 편차 학교에서 구하는 거 그거하고 좀 유사하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이게 바로 표준 편차가 된다라는 거. 자, 삼포도라는 게 뭐라고요?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우리가 삼포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료들이 대표값을 중심으로 만약에 평균이 85야. 85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85점에 가까이 전부 다 모여 있어. 만약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전부 다 대부분 80점에 가까이 있어. 그러면 그 친구들 그 학급의 성적은 대부분 80 이렇게 평균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고르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삼포도라는 것은 어떤 집단의 성적이 또는 뭐 횟수가 이런 것들이 뭐 고르게 분포가 돼 있느냐 아니면 막 들쑥날쑥 하느냐, 어떤 친구는 뭐 이 몸 일으키겠더니 50개 했는데 어떤 친구는 체력이 딸려가지고 3개밖에 못했다, 이런 것들을 그 평균에 가까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고르게 분포가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삼포도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삼포도에는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 국어 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고, 그다음 수학 성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국어 성적이 수학 성적 점수들 국어 성적이 수학 성적보다 점수들이 더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평균을 구해본 다음에 두 개 다 각각 평균을 구해본 다음에 그 평균하고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더니 국어 성적이 수학 성적보다 이렇게 좀 더 흩어져 있다라는 거, 편차가 좀 많이 나잖아요.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삼포도가 더 큰 과목은 국어이다. 이건 평균을 구해서 실제로 수치로 표현을 한 다음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자료 A, B에 대해서 A가 B보다 삼포도가 작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평균 쪽에 전부 다 가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A의 별량들은 평균에 가까이 분포되어 있다. A의 별량 간의 격차가 아주 작다. 그다음에 A가 B보다 분포 상태가 고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포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봤고요. 자, 보세요. 두 자료 A, B, A하고 B가 이렇게 자료들이 주어져 있어요. 삼포도가 더 큰 자료를 말해라,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도가 더 큰 것을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이 평균을 구해보면 3 더하기 2 전부 다 더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 평균이 얼마가 되냐면 3이 되고요. 그 다음 B도 더해준 다음에 5로 나눠주게 되면 평균이 3이에요. 그런데 얘는 3하고 편차가 2만큼 나고 1만큼 나고 0, 1만큼 나고 2만큼 나잖아요. 그런데 얘는 0만큼 나고 1만큼 나고 1만큼 나고 0만큼 나고 0만큼 나요.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에 좀 더 오밀조밀하게 놓여 있죠. A가. B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삼포도가 더 큰 자료는 어떤 거냐면 B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B가 삼포도가 더 크다. 자,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을수록 삼포도가 크다. 멀리 ht어져 있으면 삼포도가 크다라는 얘기고요. 자료들이 평균 주위에 밀집되어 있을수록 삼포도는 작다. 네, 이거 두 개 다 맞는 겁니다. 네, 다음 거 볼게요. 자, 이제 편차라는 거 보겠습니다. 편차. 어떤 자료의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 즉 편차라는 건 뭐냐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게 되면 1에서 3을 빼니까 얘는 실제로 편차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0, 얘는 1,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편차. 네,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편차들을 이렇게 다 더해봤더니 얘가 얼마가 돼요? 0 되죠. 그러면 위에 것도
얘도 편차를 구하게 돼.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0, 0이니까 두 개 더하면 또 얼마가 됐어요? 네, 0이 됐어요. 즉 편차의 총합은 항상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된다라는 거 요 부분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 네, 평균보다 큰 값일 때는 양수가 나왔고요.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뭐가 됐냐면 이렇게 음수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요 부분 한번 보세요.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임을 이용해서 편차와 별량을 알 때 편차와 평균을 알 때 별량을 각각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얘기하는 거고, 편차의 총합은 항상 뭐가 된다고요? 0이 된다. 요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잘 기억. 요 두 번째 건 말고요. 요 첫 번째 거 하고 그다음에 요 부분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점수들이 나왔어요.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은 여러분들 잘 구하자시잖아요. 자, 이거 더해 주시게 되면 430이 나오고요. 이걸 5로 나눠 주게 되면 평균은 86점이 되겠네요. 자, D 수학 점수의 편차를 구하여라. D는 85점이니까 별량 빼기 평균이라는 거. 네.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라는 거. 이 부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마이너스 1이겠네요. 자, 평균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 더해 주시게 되면 45가 되고요. 나누기 3을 해줬더니 얘는 9가 됐네요. 자, 각 별량의 편차를 구하여라. 그래서 7에서 9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여긴 1이죠. 1,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 0, 그 다음에 6 이런 식으로 각각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분산하고 표준편차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돼요. 자, 분산이라는 건 뭐냐면 각 편차, 방금 전에 편차 구했잖아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편차의 제곱의 합을 전체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 즉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편차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분산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평균은 어떻게 했어요? 각 별량들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줬더니 그게 평균이었잖아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아까 전에 분산만 구하면 거기다 루트 씌워주게 되면 양의 제곱근이 바로 분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놓은 거 한번 볼게요. 14, 10, 11, 8, 12에 평균을 구했더니 11이고 편차를 구해봤어요. 14에서 11을 빼고 10에서 11을 빼고 11에서 11 빼고 8에서 11을 빼고 그 다음에 12에서 11을 각 뺀 다음에 이것들을 다 제곱해요. 그 다음에 개수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했잖아요. 5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4가 나오는데 이 4가 바로 뭐냐면 분산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분산에다가 루트로 씌워주시게 되면 이게 바로 표준편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표준편차 구하는 순서 한번 볼게요. 우선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고요. 먼저 그 다음에 평균에 의해서 편차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각각 전부 다 제곱을 해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시게 되면 이게 바로 분산이 되는 거고 거기다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바로 표준편차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분산하고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자료의 부호 상태가 어떻다? 고르다. 아까 전에 3포도를 나타내는 대표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산하고 바로 표준편차라고 했어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편차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자료에 분산하고 표준편차를 각각 구하라고 했어요. 원래 평균을 구해야 했는데 편차까지 전부 다 구해져 있으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분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제곱을 해서 더하게 되면 40이 될 것이고요. 얘를 5로 나눠줬더니 8, 이게 바로 분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표준편차는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루트 2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4개의 별량이 주어져 있어요. 평균을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눠주면 되겠죠. 다 더하면 16이고 4로 나눴더니 평균은 4가 나왔어요. 자,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를 구해야죠. 1-4의 제곱 플러스 3-4의 제곱 편차 제곱이에요. 5-4의 제곱 플러스 7-4의 제곱을 무엇으로 나눠주면 된다고요? 하나, 둘, 셋, 넷, 4로 나눠주시게 되면 이게 바로 분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분산은 그래서 다 더해주면 제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20이 나오고 분산은 바로 5가 된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요. 자, 표준편차는 루트 5가 되겠네요. 네.
자, 이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바로 뭐냐면 이제 요 부분이에요. 잠시만요. 네, 도수분법표에서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도수분법표에서는 별량이 각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계급값을 주로 이용한다라는 거,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우선 계급값을 먼저 구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계급값을 먼저 구하고요. 쫙 이렇게 해서 구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계급값을 나타내는 게 이 도수가 1인 게 몇 명이 있냐면 1명. 그 다음 계급값이 3인 게 1명. 그다음 계급값이 5인 게 3명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구할 때 이것들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전부 다 한 다음에 다 이걸 더하고 이것을 나누기 도수의 총합인 10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바로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 6이라는 거 먼저 구했어요. 그 다음에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편차는 누구를 가지고 구해야 되겠어요? 네, 계급값을 가지고 구해주는 거예요. 계급값에서 무엇을 빼주냐면 평균을 빼줍니다. 편차라는 것은 계급값 빼기 평균이라는 거, 요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급값에서 평균을 뺐더니 이렇게 편차가 나왔고요. 자, 그런데 요런 게 몇 명 있어요? 1명. 요런 게 이 편차가 마이너스 1인 게 몇 명이냐면 3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총합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편차를 제곱을 한 다음에 도수를 각각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도수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더해줬더니 66이 나왔어요. 이것을 누구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10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된다고? 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분산에다 루트 씌워주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표준 편차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도수분법표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편차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라고 그랬어요? 0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들 더하면 0이 안 되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편차가 마이너스 5인 게 하나이고 마이너스 3인 게 하나이지만 마이너스 1인 건 마이너스 한 번만 생각해 주는 게 아니니까 3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1은 2개가 있으니까 2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3은 3개가 있으니까 9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값들을 더해 주시게 되면 바로 편차의 총합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이제 도수분법표에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계급값을 구하래요. 네, 1, 3, 5, 7, 9라는 거 구했고요. 계급값 곱하기 도수 하래요. 계급값하고 도수하고 곱하니까 여기는 1 나왔고요. 6 나왔고 15, 7에 28, 그 다음에 90 이렇게 나왔네요. 이걸 다 더해 주시게 되면 140이 될 것이고요. 편차는 계급값에서 평균을 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40을 무엇으로 나눠야겠어요? 20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평균은 7이 된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네요. 계급값에서 7 빼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도수를 곱해줍니다.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 하니까 얘는 36이 될 것이고 얘는 32, 12, 0, 40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다 더해 주시게 되면 120이 나옵니다. 자, 그럼 분산은 120을 무엇으로 나눠주면 돼요? 네, 도수의 총합이 얼마였어요? 20이었어요. 그러니까 분산은 얼마가 되냐면 6.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표편은 루트 6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자, 이거 주의합니다.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좀 나타내래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평균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평균을 구한 다음에 편차를 구해야지만이 편차 제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기억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구하겠어요? 그렇죠. 분산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분산의 양의 제곱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표준 편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음을 구한다.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